당신은 아침에 일어나면 몸이 조금 무겁고 이유 없이 발목이나 발이 부어있는 걸 느낄 때가 있습니다. 어제 짜게 먹어서 그렇겠지 하고 대수롭지 않게 넘기지만 사실 이런 작은 신호가 신장 기능 저하의 시작일 수 있습니다. 신장은 침묵하는 장기라 불립니다. 간은 통증으로, 위는 소화 불량으로, 심장은 두근거림으로 신호를 보내지만 신장은 웬만해서는 소리 없이 망가집니다. 그래서 더 위험하죠. 신장은 하루에도 수십 리터의 혈액을 걸러내며 노폐물을 소변으로 배출하고 필요한 전해질을 조절하며 혈압까지 관리합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서 신장의 여과 능력이 서서히 떨어지는데 대부분은 증상을 못 느낍니다. 어느 날 갑자기 건강검진에서 사구체 여과율이 낮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깜짝 놀라곤 합니다. 실제로 60세 이상에서는 절반 가까이가 어느 정도의 신장 기능 저하를 겪고 있다는 연구도 있습니다. 하지만 대다수는 모르고 지나치죠. 여기서 중요한 사실 하나, 신장 질환은 초기에 알아채기 어렵지만 생활 습관으로 충분히 늦추거나 막을 수 있다는 겁니다. 많은 분이 신장은 한번 나빠지면 끝이다 라고 생각하는데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실제 임상에서 보면 식습관을 조금만 조절해도 수치가 안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단순히 약으로만 관리하는 게 아니라 매일 먹는 음식 속에서 신장을 지켜주는 힘을 얻을 수 있다는 뜻이지요. 물론 아직 의학계에서도 의견이 갈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단백질을 어느 정도 섭취해야 신장에 무리가 안 되는지, 소금 섭취를 얼마나 줄여야 하는지가 환자별로 다릅니다. 하지만 공통적으로 동의하는 사실은 있습니다. 바로 좋은 음식을 적절히 섭취하는 것이 신장을 보호한다는 점입니다. 문제는 많은 분들이 그 좋은 음식을 잘 모르고 있다는 겁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만난 한 70대 어르신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평소 건강검진에서 신장 수치가 좋지 않다고 했지만 큰 불편이 없어 그냥 지내셨습니다. 그런데 발이 자꾸 붓고 혈압도 오르자 걱정이 되어서 병원에 오셨지요. 식습관을 살펴보니 고기를 거의 안 드시고 반대로 짠 김치와 젓갈을 많이 드셨습니다. 신장은 단백질이 부담스럽다 는 잘못된 정보 때문이었습니다. 제가 몇 가지 음식을 알려드리며 균형을 다시 맞추자 6개월 뒤 검사에서 수치가 안정되었고 붓기도 많이 줄었습니다. 당신도 지금 이 순간 혹시 자신도 모르게 신장에서 보내는 작은 경고를 무시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피곤한 게 나이 탓이라고만 여기진 않으셨나요? 사실은 신장 건강이 조금씩 무너지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지금부터입니다. 모르면 손해라는 말처럼 신장을 살리는 음식과 습관을 알면 지킬 수 있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3가지 숨은 음식 그리고 생활 속 실천은 아마 당신의 노후 건강을 크게 바꿔놓을 겁니다. 이제 첫 번째 음식부터 하나씩 차근차근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작은 실천이 건강을 바꿀 수 있습니다. 당신의 몸속에는 하루 24시간 쉼없이 돌아가는 작은 정수기가 있습니다. 바로 신장이죠. 신장은 양쪽 허리 뒤쪽에 위치한 강낭콩 모양의 장기 2개로 겉보기엔 작아 보이지만 하루에 무려 180리터가 넘는 혈액을 걸러냅니다. 그 과정에서 몸에 필요 없는 노폐물과 독소를 소변으로 배출하고 몸에 꼭 필요한 미네랄과 수분은 다시 흡수해 균형을 유지합니다. 이 과정을 잠시 멈춰 상상해보세요. 만약 신장이 이 일을 멈춘다면 단 하루도 살아남기 어렵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신장의 중요성은 더욱 커집니다. 젊었을 때는 신장이 조금 손상돼도
회복력이 좋아 큰 문제 없이 넘어갑니다. 하지만 60세 이후에는 재생 능력이 현저히 떨어지기 때문에 작은 손상도 누적되면 빠르게 진행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노년기에 흔히 보이는 만성 신장 질환은 사실 수십 년간 쌓여온 결과일 때가 많습니다. 신장은 또 하나의 중요한 임무를 맡고 있습니다. 바로 혈압 조절입니다. 신장은 혈액 속 나트륨과 수분의 양을 조절하면서 혈압을 안정시키는 레닌이라는 호르몬까지 분비합니다. 그래서 신장이 망가지면 고혈압이 잘 생기고, 반대로 오래된 고혈압은 신장을 더 손상시키는 악순환을 만듭니다. 실제로 진료실에서 뵙는 환자 중 혈압이 잘 안 내려가요 라고 말하는 분들의 상당수가 신장 기능에도 문제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점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심장이나 간만 중요하게 여기지만 사실 신장은 우리 몸의 숨은 영웅입니다. 심장은 박동으로 생명을 이어주지만 신장은 그 피를 맑게 정화해 다른 장기가 제 기능을 하도록 돕습니다. 신장이 제대로 일하지 못하면 혈관 속 노폐물이 쌓여 심장마비, 뇌졸중 같은 치명적인 합병증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장을 단순히 소변 만드는 장기로 생각하는 건 큰 오해죠. 의학적으로도 아직 신장을 둘러싼 논쟁은 많습니다. 예를 들어 단백질 섭취를 줄여야 한다는 의견과 오히려 적정 단백질은 꼭 필요하다는 의견이 대립합니다. 환자의 상태에 따라 접근이 달라져야 한다는 점에서 아직 명확한 결론은 없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나이가 들어 신장 기능이 떨어지기 시작했다면 좋은 음식을 꾸준히 먹으며 관리하는 것이 약만큼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기억하는 한 사례가 있습니다. 평생 농사를 지으신 60대 후반 농부 아저씨인데 여름철 더위에 땀을 많이 흘리면서도 물 대신 막걸리를 주로 드셨습니다. 검사 결과 신장 수치가 좋지 않았고 혈압도 상당히 높았습니다. 식습관을 조금 바꿔드렸습니다. 술 대신 보리차, 반찬은 짠 장아찌보다 삶은 채소, 그리고 신장을 돕는 몇 가지 곡류를 추가하자 1년 뒤 혈압과 신장 수치가 동시에 안정됐습니다. 그때 안 고쳤으면 큰일 날 뻔했네 라며 웃으셨지요. 당신도 지금까지 신장을 그저 소변만 만드는 기관으로 생각해 오셨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오늘 이후로는 다르게 보시길 바랍니다. 신장은 당신의 혈관을 지키고 몸의 균형을 유지하며 나이 들음 속에서도 건강하게 살아가도록 지탱해주는 든든한 조력자입니다. 이제부터 제가 말씀드릴 3가지 음식은 바로 이 신장을 조용히, 그러나 강력하게 지켜주는 숨은 보물들입니다. 이제 첫 번째 음식, 검은 콩의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소개할 음식은 바로 검은 콩입니다. 한국인의 식탁에서 빠지지 않는 콩. 그 중에서도 까맣게 빛나는 검은 콩은 오래전부터 약콩이라고 불렸습니다. 사실 이 작은 알갱이 속에 신장을 지켜주는 놀라운 힘이 숨어 있습니다. 검은 콩의 가장 큰 장점은 단백질입니다. 신장 질환 환자에게 단백질이 무조건 해롭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지만 적정량의 양질 단백질은 오히려 신장을 보호하는 데 꼭 필요합니다. 검은 콩은 동물성 단백질보다 부담이 적고 필수 아미노산을 풍부하게 포함해 신장이 과로하지 않고도 몸에 필요한 영양을 공급합니다. 특히 노년기에 근육이 줄어드는 근감소증을 막는 데도 도움을 주기 때문에 신장과 근육을 동시에 지킬 수 있는 2마리 토끼라 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성분은 바로 안토시아닌입니다. 검은 콩 껍질에 들어있는 이 보라빛 색소는 강력한 항산화 작용을 합니다. 신장은 혈액 속의 독소와 노폐물을 매일 걸러내느라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데
안토시아닌은 이 산화 스트레스를 줄여줍니다. 덕분에 신장의 노화를 늦추고 혈관을 맑게 유지해 신장으로 가는 혈류까지 원활하게 만들어줍니다. 실제로 몇몇 연구에서는 검은 콩을 꾸준히 섭취한 그룹에서 신장 수치가 안정되는 경향이 보고된 바 있습니다. 여기서 잘 알려지지 않은 흥미로운 사실 하나. 예로부터 우리 조상들은 검은 콩을 단순히 밥 반찬으로만 먹지 않았습니다. 음력설이나 제사상에 검은 콩 조림을 올린 이유가 단순히 색깔 때문만이 아니라 신장과 생명력을 지켜준다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전통적 지혜와 현대의학이 맞닿는 순간이지요. 물론 모든 것이 장점만 있는 건 아닙니다. 학자들 사이에서도 논쟁이 있습니다. 검은 콩에 들어있는 퓨린 성분 때문에 통풍 환자에게는 과량 섭취가 해로울 수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또 일부 연구에서는 콩 단백질이 신장에 부담을 줄 수 있다는 반론도 제기됩니다. 하지만 공통된 결론은 적정량, 올바른 방법이라면 신장 건강에 분명히 도움이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기억하는 환자 한 분이 있습니다. 평생 육류 위주의 식사를 하시던 60대 후반 남성분이었는데 혈압과 혈당이 동시에 높아지면서 신장 수치까지 악화되기 시작했습니다. 고기를 줄이고 대신 검은 콩을 넣은 밥을 꾸준히 드시도록 권했습니다. 콩은 맛없다며 처음엔 손살에 치셨지만 아내분이 콩국수와 콩조림을 다양하게 해주시니 점점 즐겨 드시게 되셨지요. 1년 뒤 검사에서 사구체 여과율이 안정되었고 혈압도 내려갔습니다. 본인도 놀라며 콩이 나를 살렸네 라고 웃으셨던 기억이 납니다. 당신도 지금 밥상에서 조금만 선택을 바꾸면 됩니다. 흰쌀밥만 드시던 식습관에 검은 콩을 반 컵만 섞어보세요. 그 작은 변화가 신장뿐 아니라 혈압, 혈당까지 동시에 관리하는 열쇠가 될 수 있습니다. 이제 검은 콩을 어떻게 먹어야 더 효과적이고 안전하게 섭취할 수 있는지 그 방법을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검은 콩이 신장 건강에 좋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이제 중요한 건 어떻게 먹느냐입니다. 음식은 약과 같아서 섭취법을 잘못 지키면 기대했던 효과를 얻지 못하거나 오히려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첫째, 과식은 금물입니다. 검은 콩에 들어있는 단백질과 미네랄은 유익하지만 한꺼번에 많이 섭취하면 신장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특히 이미 신장 기능이 약해진 분들에게는 과다 단백질 섭취가 해로울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하루에 한 줌, 약 2030g 정도면 충분합니다. 밥 한 공기에 반 컵 정도의 검은 콩을 섞는 것이 적절한 양입니다. 둘째, 조리법이 중요합니다. 검은 콩은 생으로 먹기보다 불린 뒤 익혀서 드셔야 소화가 잘 되고 영양소 흡수가 좋아집니다. 하룻밤 정도 물에 불린 후 밥에 넣어 같이 짓거나 콩자반처럼 졸여 먹는 방식이 가장 흔합니다. 이때 주의할 점은 간을 세게 하지 않는 것입니다. 짜게 졸이면 신장에 가장 해로운 나트륨 섭취가 늘어나기 때문에 약간 싱겁게 조리하는 게 좋습니다. 셋째, 다양하게 활용하세요. 검은 콩은 밥에만 넣어 먹을 필요가 없습니다. 콩국수, 콩스프, 검은 콩 가루를 곱게 갈아 우유나 두유에 섞어 마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어떤 환자분은 아침마다 검은 콩을 구워 간단한 간식으로 드셨는데 예전보다 아침에 몸이 덜 붓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작은 습관이지만 신장 건강에는 큰 의미가 있지요. 학자들 사이에서도 흥미로운 논쟁이 있습니다. 어떤 연구에서는 콩을 발효시켜 먹는 것이 더 이롭다고 주장하고 또 다른 연구는 발효 과정에서 일부 유효 성분이 파괴된다고 말합니다. 결론은 아직 명확하지 않지만 전통적으로 콩을 된장이나 청국장으로 발효해 먹어온 우리의 식문화가
건강에 기여해온 것도 사실입니다. 다만 신장 건강을 위해서는 짠 장류보다는 덜 짜게 조리한 통콩 형태가 더 안전합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만난 70대 여성분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리겠습니다. 이분은 건강검진에서 사구체 여과율이 조금 낮다는 말을 듣고 걱정이 많으셨습니다. 하지만 콩을 싫어해 잘 드시지 않았지요. 제가 검은 콩을 구워 바삭하게 만든 콩 스낵을 권했더니 그때부터 TV 보면서 간식처럼 드셨습니다. 6개월 뒤 수치가 나빠지지 않고 유지된 걸 확인했을 때 그분의 얼굴에 피어난 안도감은 아직도 기억납니다. 당신도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밥에 조금만 섞어도 좋고 간식으로 즐겨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건 꾸준히라는 점입니다. 한번 많이 먹는 것보다 매일 조금씩 습관처럼 드시는 것이 신장 건강에 훨씬 이롭습니다. 이제 검은 콩에 이어 두 번째 숨은 음식, 신장과 혈관을 동시에 살려주는 들깨의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두 번째로 소개할 음식은 들깨입니다. 어릴 적 어머니가 끓여주시던 들깨 미역국. 들깨탕을 떠올리면 그 고소한 향이 입안에 맴도는 듯하지요. 하지만 많은 분들이 단순히 맛과 고소함 때문에 들깨를 찾는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들깨는 신장을 포함한 혈관 건강을 지켜주는 강력한 동반자입니다. 들깨 속에는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합니다. 흔히 오메가3 하면 연어나 고등어 같은 등푸른 생선을 떠올리지만 들깨는 그에 못지않은 식물성 오메가3의 보고입니다. 오메가3는 혈액 속 염증을 줄이고 혈류를 개선해 신장으로 가는 혈액의 질을 맑게 합니다. 신장은 혈액을 걸러내는 기관이므로 깨끗한 혈액이 곧 신장의 부담을 덜어주는 셈이지요. 또 들깨에는 칼슘, 마그네슘, 철분 같은 미네랄도 풍부해 뼈 건강과 빈혈 예방에도 도움을 줍니다. 특히 신장이 약해지면 칼슘 대사에 문제가 생겨 뼈가 약해지기 쉬운데 들깨는 이런 균형을 보완해 줍니다. 그래서 들깨를 꾸준히 섭취하면 신장과 뼈, 혈관을 동시에 관리할 수 있습니다. 잘 알려지지 않은 점 하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선시대 한의학서에서도 들깨는 신장을 보호하고 기운을 돋운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농사일로 몸이 지친 어른들이 들깨죽을 먹으며 원기를 회복했다는 이야기도 있지요. 현대 과학이 밝혀낸 성분과 옛사람들의 지혜가 이어지는 순간입니다. 물론 학계에서도 의견이 나뉩니다. 일부 연구에서는 들깨가 오메가3 함량은 높지만 체내에서 실제 활성화되는 비율은 생선보다 낮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반대로 꾸준히 먹을 경우 장내 미생물과 함께 대사되어 충분히 효과가 있다는 연구도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중요한 건 한 가지 음식만 고집하지 않고 다양하게 섭취하는 균형입니다. 들깨는 그 중에서도 특히 한국인의 식탁에서 쉽게 활용할 수 있는 좋은 선택입니다. 제가 잊지 못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고혈압과 신장기능 저하를 함께 겪고 있던 60대 후반 남성분이 있었는데 혈압약을 드시면서도 수치가 잘 조절되지 않았습니다. 제가 식단에 들깨가루를 추가하도록 권했습니다. 미역국, 시래기국에 한 숟갈씩 넣어 드시고 아침죽에도 들깨를 타서 드셨지요. 석 달쯤 지나자 혈압이 안정되고 소변 검사에서도 염증 수치가 낮아졌습니다. 본인 스스로도 몸이 한결 가볍다며 활력이 생겼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당신도 평소 국이나 찌개를 드실 때 들깨를 한 스푼만 추가해보세요. 작은 변화지만 신장에 도달하는 혈액을 맑게 하고 염증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단, 들깨도 기름이 많은 씨앗이므로 과다 섭취는 피하는 게 좋습니다. 하루
밥숟가락 1-2스푼 정도면 충분합니다. 이제 다음으로 들깨를 어떻게 하면 더 맛있고 간단하게 그리고 꾸준히 먹을 수 있는지 실생활 활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들깨의 효능을 알았다면 이제 중요한 건 생활 속에서 어떻게 꾸준히 활용하느냐입니다. 아무리 좋은 음식이라도 매일 먹기 어렵다면 습관으로 자리 잡지 못합니다. 다행히 들깨는 한국인의 밥상에서 아주 자연스럽게 어울리는 재료이기 때문에 조금의 아이디어만 있으면 오래 즐길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국과 찌개에 넣기입니다. 미역국, 시래기국, 된장찌개에 들깨가루를 한 스푼만 넣어보세요. 국물 맛이 고소해지면서 포만감도 오래가고 기름을 많이 넣지 않아도 풍미가 살아납니다. 신장 건강을 챙기면서도 가족 모두가 좋아하는 식탁이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죽과 함께하기입니다. 아침에 속이 더부룩하거나 소화가 잘 안 되는 날, 쌀죽에 들깨가루를 넣어 드시면 영양도 풍부하고 속도 편안합니다. 실제로 제가 만난 70대 여성분은 아침마다 들깨죽을 드시면서 예전보다 소변이 시원하게 나오는 느낌이 든다고 말씀하시기도 했습니다. 신장에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 영양을 보충할 수 있는 좋은 방법입니다. 세 번째는 샐러드 드레싱입니다. 요즘은 서양식 샐러드도 자주 드시는데 마요네즈나 기름 드레싱 대신 들깨가루를 요구르트나 두유에 섞어 뿌려보세요. 기름기를 줄이면서도 오메가3와 미네랄을 자연스럽게 섭취할 수 있습니다. 물론 주의할 점도 있습니다. 들깨는 지방 함량이 높아 한꺼번에 많이 드시면 속이 더부룩하거나 설사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하루 밥숟가락 1-2스푼 정도가 적당합니다. 또한 들깨가루는 산화가 빠르기 때문에 미리 많이 갈아두기보다 소량씩 갈아 냉장 보관하는 게 좋습니다. 간혹 오래된 들깨가루를 사용해 탈이 나는 경우도 있거든요. 여기서 학자들 사이에 흥미로운 논쟁이 있습니다. 어떤 연구에서는 들깨 속 오메가3가 체내에서 EPA, DHA로 변환되는 비율이 낮다고 보고합니다. 반면 꾸준히 먹으면 장내 미생물이 이 과정을 도와 충분히 효과를 낸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저는 오랜 임상 경험상 들깨를 꾸준히 드신 분들이 혈압과 신장 수치가 안정되는 경우를 많이 보았습니다. 결론은 단순합니다. 완벽한 음식은 없지만 꾸준히 실천 가능한 음식이 결국 가장 큰 힘을 발휘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기억하는 한 환자분은 60대 초반에 당뇨와 신장기능 저하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매일 아침 아내분이 해주는 들깨미역국을 1년간 꾸준히 드신 결과 혈압약의 용량을 줄일 수 있었고 피곤함도 크게 개선되었습니다. 약만 먹는 줄 알았는데 밥상에서 답을 찾을 수 있네요. 라며 눈시울을 붉히셨던 모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당신도 오늘 저녁 식탁에서 국물 요리에 들깨 한 숟갈만 더해보세요. 별것 아닌 것 같아도 그 습관이 신장을 지켜주는 작은 방패가 됩니다. 이제 세 번째 숨은 음식, 바다에서 온 선물인 다시마의 이야기를 이어가겠습니다. 세 번째로 소개할 음식은 다시마입니다. 바닷가에 사는 어르신들이 나이 들어도 비교적 건강한 신장을 유지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 비밀 중 하나가 바로 다시마 같은 해조류 섭취에 있습니다. 다시마에는 칼륨과 요오드가 풍부합니다. 칼륨은 혈압 조절에 핵심적인 전해질로 나트륨과 균형을 맞추며 혈관벽을 편안하게 해줍니다. 신장은 이 칼륨과 나트륨의 균형을 조절하는 중요한 기관이기 때문에 적절한 칼륨 섭취는 신장 건강을 도와줍니다. 또한 요오드는 갑상선 호르몬 생성에 꼭 필요한 성분으로 대사와 천 조절에 관여합니다. 신장이 약해지면 전해질 균형이 흔들리는데 다시마는 이를 보완하는 역할을 합니다. 또 다시마는
알긴산이라는 수용성 섬유소가 들어있습니다. 알긴산은 장에서 나트륨을 흡착해 몸 밖으로 배출해 채줍니다. 짠 음식을 많이 먹는 한국인에게 특히 필요한 성분이죠. 나트륨 과잉이 신장을 망가뜨리는 주범 중 하나인데 다시마를 꾸준히 먹으면 이런 부담을 줄여 신장과 혈관을 함께 보호할 수 있습니다. 잘 알려지지 않은 사실 하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옛날 어부들은 먼 바다로 나가 고된 노동을 하며도 다시마와 미역을 꾸준히 먹었습니다. 그들은 바닷속 풀을 먹으면 기운이 오래 간다고 믿었지요. 현대 영양학적으로 보아도 해조류 속 미네랄과 섬유소는 신장의 피로를 덜어주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여기에도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칼륨이 풍부하다는 것은 장점이지만 이미 신장 기능이 많이 떨어져 칼륨을 배출하기 어려운 분에게는 위험이 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신부전 환자가 다시마를 과다 섭취하면 혈중 칼륨 수치가 급격히 올라 부정맥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학자들 사이에서도 건강한 사람에겐 이롭다와 신장 환자에게는 조심해야 한다라는 의견이 맞서고 있습니다. 결론은 자신의 신장 상태를 잘 알고 그에 맞게 섭취량을 조절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제가 경험한 환자 중에는 젊을 때부터 소금을 많이 먹어 늘 혈압이 높았던 60대 후반 남성분이 있었습니다. 이분께 매일 반찬으로 다시마 조림을 조금씩 드시도록 권했는데 2달 만에 혈압이 서서히 내려가더니 소금 섭취량도 자연스럽게 줄었습니다. 그 결과 신장 수치가 안정되면서 밥이 한결 편해졌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단순히 음식 하나가 아니라 짠맛을 대신할 건강한 습관으로 이어진 것이죠. 당신도 오늘 저녁 반찬에 짠 젓갈 대신 다시마 무침이나 조림을 올려보세요. 미네랄과 섬유소가 신장을 편안하게 해줄 것입니다. 이제 이어서 다시마를 먹을 때 꼭 조심해야 할 과용의 함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시마가 신장을 지켜주는 좋은 음식이라는 건 사실이지만 과유불급, 뒤있고 유부지 이라는 말이 꼭 맞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무리 몸에 좋은 음식도 지나치면 해가 되지요. 특히 다시마는 몇 가지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첫째, 칼륨 과다 섭취의 위험입니다. 다시마는 칼륨이 풍부해 혈압을 낮추고 나트륨 배설을 돕지만 이미 신장 기능이 약해 칼륨을 배출하기 어려운 분들에게는 오히려 독이 됩니다. 혈액 속 칼륨이 과다하면 심장이 불규칙하게 뛰는 부정맥이 생기고 심한 경우 생명을 위협할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투석 치료 중인 환자분들 중 다시마를 무심코 많이 드셨다가 칼륨 수치가 급상승해 응급실로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둘째, 요오드 과잉의 문제입니다. 요오드는 갑상선 호르몬에 꼭 필요한 성분이지만 과다 섭취하면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나 항진증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한국처럼 해조류를 자주 먹는 나라에서는 실제로 요오드 섭취량이 세계 평균보다 훨씬 높습니다. 신장을 지키려다 오히려 다른 장기에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사실 꼭 기억해야 합니다. 셋째, 염분 처리 방식입니다. 시중에 파는 다시마나 미역은 대부분 건조 과정에서 소금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이걸 그대로 조리하면 나트륨 섭취가 늘어나 신장에 더 큰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조리 전 반드시 물에 오래 담가 소금을 충분히 빼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저는 진료실에서 이런 경우를 본 적이 있습니다. 한 70대 어르신이 건강을 위해 매일 다시마를 우려낸 물을 마셨습니다. 처음엔 혈압이 조금 내려가 기뻐하셨는데 몇 달 뒤 피검사에서 칼륨 수치가 위험 수준으로 올라 있었습니다. 결국 다시마 섭취를 중단하고 다른 방법을 병행하면서 안정되었지요. 좋다는 것도 내 몸에 맞게 먹어야 한다는 걸 그분도 크게 깨달으셨습니다.
학자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분분합니다. 일부는 해조류를 통한 미네랄 섭취가 장기적으로 신장과 혈관에 유익하다고 말하지만 또 다른 쪽에서는 특히 노년층에서 칼륨과 요오드 과다 문제가 심각할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그래서 결론은 단순합니다. 적당히 균형 있게 먹는 것이 최선이라는 겁니다. 당신도 혹시 좋다니까 많이 먹으면 더 좋겠지 라는 생각을 하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오늘부터는 생각을 바꾸셔야 합니다. 다시마는 분명히 신장과 혈관에 도움이 되지만 소량을 꾸준히 먹는 것이 정답입니다. 일주일에 2-3번 반찬으로 소량 곁들이는 정도가 가장 안전합니다. 이제 다시마와 같은 음식뿐 아니라 신장을 지키는 데 빠질 수 없는 또 다른 중요한 요소, 수분 섭취의 균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장을 지키는 데 있어 음식만큼 중요한 것이 바로 수분 섭취의 균형입니다. 많은 분들이 물을 많이 마셔야 몸이 좋아진다라는 말을 믿고 하루에 3리터 이상 억지로 물을 드시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반은 맞고 반은 틀린 이야기입니다. 건강한 신장을 가진 사람에게 적절한 수분 섭취는 분명히 이롭습니다. 충분한 물은 소변량을 늘려 노폐물을 잘 배출하게 하고 요로 감염이나 결석을 예방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그러나 이미 신장 기능이 떨어진 분들에게 무조건적인 다량 수분 섭취는 오히려 신장에 큰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신장이 걸러내는 능력이 약해진 상태에서 과도한 수분이 들어오면 몸속에 부종이 생기고 혈압이 올라가며 심장에도 부담을 주게 됩니다. 저는 종종 환자분들께 이렇게 설명합니다. 물을 마시는 건 약과 비슷합니다. 누구에게는 도움이 되지만 누구에게는 해가 될 수도 있지요. 실제로 만성 신부전 환자 중 일부는 하루 수분 섭취량을 제한해야 합니다. 반대로 신장이 건강한 분들은 갈증을 느낄 때마다 충분히 마시는 것이 오히려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여기서 잘 알려지지 않은 사실 하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찬물보다 미지근한 물을 천천히 마시는 것이 신장에 더 편안하다는 겁니다. 갑자기 차가운 물을 많이 들이키면 위와 신장이 동시에 긴장하게 되고 소화에도 방해가 될 수 있습니다. 또 한 번에 많이 마시는 것보다 하루 종일 나누어 조금씩 마시는 것이 훨씬 효과적입니다. 학계에서도 물 섭취에 대한 논쟁은 여전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일부 연구는 물을 많이 마시는 것이 만성 신장질환 예방에 도움이 된다고 보고하지만 다른 연구에서는 이미 신장이 손상된 환자에게는 별다른 이득이 없다고 말합니다. 이런 이유로 의사들은 항상 개인의 상태에 맞게 조언을 달리합니다. 진료실에서 만난 한 사례가 떠오릅니다. 60대 후반 여성분이었는데 혈액이 맑아진다는 말을 듣고 하루에 물을 4리터씩 억지로 드셨습니다. 그 결과 다이어리와 발이 퉁퉁 붓고 호흡까지 힘들어져 응급실로 오셨습니다. 수분 제한과 약물 치료를 병행한 후에야 회복하셨습니다. 반대로 다른 환자분은 평소 물을 거의 마시지 않고 커피와 탄산음료만 즐기다가 요로결석으로 고생하셨지요. 당신에게 가장 좋은 방법은 간단합니다. 갈증이 날 때마다 하루 1.5리터 정도를 천천히 나누어 마시는 것입니다. 또한 커피, 알코올, 단 음료는 수분 공급이 아니라 오히려 인요작용으로 탈수를 유발할 수 있으니 물과는 별도로 생각해야 합니다. 이처럼 수분은 단순히 많이 마시는 것보다 균형 있게 섭취하는 것이 신장을 지키는 핵심입니다. 이제 음식과 물 다음으로 중요한 요소, 바로 운동과 신장 건강의 관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장을 건강하게 지키는 또 하나의 열쇠는 바로 운동입니다. 많은 분들이 신장은 운동과 크게 상관없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운동은 신장으로 가는 혈류를 개선하고 전신 건강을 지탱하는 핵심 요소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무리하지 않되 꾸준히입니다. 젊을 때처럼 격렬하게 뛰거나 무거운 운동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무리한 운동은 탈수나 근육 손상으로 인해 신장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매일 가볍게 걷기, 스트레칭, 가벼운 근력 운동을 꾸준히 하면 혈액순환이 원활해지고 혈압이 안정되며 신장도 편안하게 쉴 수 있습니다. 특히 걷기 운동은 최고의 선택입니다. 하루 2.30분 정도 빠르지 않게 걷는 것만으로도 신장에 가는 혈류량이 늘어나고 당뇨나 고혈압 같은 만성질환 관리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실제로 연구에 따르면 꾸준히 걷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신장질환 진행 속도가 늦어지는 경향이 있다는 결과도 있습니다. 여기서 잘 알려지지 않은 사실 하나. 단순히 운동을 얼마나 오래 하느냐 보다 중요한 건 운동을 매일 이어가는 리듬입니다. 예를 들어 일주일에 한 번 격하게 2시간 걷는 것보다 매일 20분씩 규칙적으로 걷는 것이 훨씬 신장과 심혈관에 유익합니다. 우리 몸은 큰 충격보다 작은 자극에 꾸준한 반복에 더 잘 반응하기 때문이지요. 물론 학자들 사이에서도 논쟁이 있습니다. 일부는 강도가 높은 유산소 운동이 신장질환 환자에게도 도움이 된다고 말하지만 또 다른 쪽에서는 근육 손상으로 인한 단백질 노폐물이 신장에 부담을 줄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환자분들에게 땀이 송글송글 맺힐 정도의 가벼운 운동을 권합니다. 이것이 가장 안전하고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진료실에서 기억나는 한 환자분은 60대 후반 남성으로 당뇨와 고혈압 때문에 신장 기능이 저하된 상태였습니다. 처음에는 약과 식이요법만으로 관리하려 했지만 상태가 쉽게 좋아지지 않았습니다. 제가 하루 30분씩 마을 뒷산을 천천히 오르내리는 산책을 권했습니다. 6개월 뒤 혈압이 내려가고 체중도 줄었으며 신장 수치도 안정되기 시작했습니다. 운동이 이렇게 큰 힘이 될 줄 몰랐어요. 라며 활짝 웃으시던 모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당신도 오늘부터 큰 계획을 세우실 필요는 없습니다. 집 근처 공원에서 하루 20분만 걸어보세요. TV를 보시기 전에 가볍게 스트레칭을 하셔도 좋습니다. 중요한 건 몸을 조금이라도 꾸준히 움직이는 습관입니다. 이제 운동까지 더해 신장을 지키는 법을 알았다면 이어서 학계에서 아직 논쟁이 이어지고 있는 부분들을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검은콩, 들깨, 다시마 같은 음식을 비롯해 수분과 운동까지 살펴봤지만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학계에서 아직도 논쟁 중인 부분들입니다. 신장은 워낙 복잡하고 개인차가 큰 장기라 의학적으로도 명확히 합의되지 않은 영역이 많습니다. 첫째, 단백질 섭취량 문제입니다. 오래전부터 신장에 무리가 가지 않으려면 단백질을 줄여야 한다라는 말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만성 신장질환 환자에게 과도한 단백질은 분명 부담이 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너무 줄이면 근육이 줄어들고 오히려 신장 기능이 더 나빠질 수 있다는 연구도 있습니다. 최근에는 적정량의 양질 단백질이 필요하다는 쪽으로 무게가 실리고 있지만 아직 개인별 차이가 커서 학자들 사이에서도 정답을 단정 짓기는 어렵습니다. 둘째, 건강식품의 효과입니다. 검은콩, 들깨, 다시마가 신장에 좋다는 것은 많은 연구와 경험이 뒷받침되지만 건강보조제 형태로 섭취했을 때도 동일한 효과가 있는지는 아직 의견이 엇갈립니다. 일부 연구는 긍정적인 결과를 보고하지만 또 다른 연구는 추출물만 섭취하는 것은 실제 음식과 달리 효과가 제한적일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즉, 약처럼 농축된 성분보다는 자연 그대로의 음식에서 얻는 것이 더 안정적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셋째, 염분 섭취의 기준입니다. WHO는 하루 5g 이하의 소금 섭취를 권고하지만 한국인은 평균적으로 그 두세 배를 섭취합니다. 그런데 신장 기능이 어느 정도 저하된 사람에게는 이 기준조차도 많을 수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반대로 땀을 많이 흘리는 사람은 조금 더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개인의 상태와 생활 습관에 따라 맞춤형 지도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저는 환자분들께 항상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모든 연구가 말하는 공통점만 믿으시면 됩니다. 아직 논쟁이 있는 부분은 개인차가 크다는 뜻이니까요. 그래서 무리하게 따라하기보다 내 몸의 상태와 의사의 조언을 기준으로 삼는 것이 가장 현명합니다. 진료실에서 기억나는 사례가 있습니다. 60대 초반 남성분이 신장에 좋다는 이야기를 듣고 단백질을 거의 끊고 채소만 드셨습니다. 처음엔 몸이 가벼워진 듯 했지만 몇 달 뒤 근육량이 줄고 면역력이 약해져 오히려 입원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다시 적정량의 단백질을 섭취하도록 하면서 건강을 회복하셨습니다. 이처럼 좋다더라는 말만 믿는 것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학문은 계속 발전합니다. 오늘의 상식이 내일은 바뀔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변하지 않는 사실은 하나 있습니다. 균형 잡힌 식사, 적절한 운동, 과하지 않은 생활 습관이 결국 신장을 가장 안전하게 지킨다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드린 세 가지 음식과 생활 습관이 만들어낼 수 있는 변화를 정리하며 희망의 메시지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당신과 함께 신장을 지켜주는 세 가지 숨은 음식, 검은 콩, 들깨, 다시마, 그리고 수분, 운동, 생활 습관에 대해 차근차근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이제는 이 모든 내용을 하나로 모아 당신의 삶 속에 자연스럽게 녹여내는 시간이 남았습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아침에 밥상에 검은 콩이 섞인 따뜻한 밥 한 공기가 놓여 있고 옆에는 들깨가루를 살짝 넣은 미역국이 고소한 향을 풍깁니다. 점심에는 신선한 채소와 함께 다시마 무침이 곁들여지고 오후에는 미지근한 물을 천천히 나누어 마시며 산책길에 오릅니다. 별것 아닌 듯한 이 작은 실천들이 사실은 신장을 편안하게 쉬게 하고 혈압을 안정시키며 당신의 몸 구석구석에 맑은 혈액을 돌게 합니다. 신장 건강은 거창한 비밀이 아니라 작은 습관의 누적에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큰 병이나 특별한 약에만 눈을 돌리지만 진짜 변화는 매일 반복되는 밥상과 생활 속에서 일어납니다. 40년 가까이 진료실에서 환자분들을 만나면서 저는 수없이 보았습니다. 약만으로는 해결되지 않던 수치가 음식과 생활 습관을 바꾸면서 서서히 안정되는 모습들을요. 물론 완벽한 정답은 없습니다. 학자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엇갈리고 내일의 연구가 오늘의 상식을 뒤집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변하지 않는 진실이 하나 있습니다. 꾸준함과 균형이 결국 우리 몸을 지켜낸다는 사실입니다. 하루 한 끼의 작은 선택, 20분의 산책, 갈증 날 때 천천히 마시는 한 잔의 물이 당신의 신장을, 나아가 당신의 삶을 지탱하는 든든한 기둥이 됩니다. 이제 당신의 마음도 조금은 편안해지길 바랍니다. 혹시 지금 당장 신장 수치가 걱정되거나 건강검진 결과에 마음이 무거우시더라도 절망할 필요는 없습니다. 오늘 이 순간부터라도 검은 콩을 한 줌 넣고 들깨를 한 숟갈 추가하고 다시마를 소량 곁들이는 습관을 시작하면 됩니다. 거기에 적절한 수분과 가벼운 운동을 더한다면 내년 이맘때는 지금과 전혀 다른 삶을 경험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따뜻한 햇살이 비치는 산책길을 걸으며 몸이 가벼워지고 숨이 편안해지고 소변이 시원하게 나오는 작은 변화를 느끼실 때 그 순간 깨닫게 될 겁니다. 아, 정말 작은 실천이 큰 변화를 만드는구나.
지금 시작하시면 내년 이맘때는 전혀 다른 삶이 펼쳐질 수 있습니다. 오늘이 그 첫걸음입니다.